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해편의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공천 결과가 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말이죠. 어제 이제 천안 쪽을 싹 휘들고 왔는데요. 천안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민심이 급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천안갑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이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싸우게 되는 신범철 전 국방차관이죠. 신범철 차관하고 그다음에 현재의 문진석하고 이 5차 범위 밖으로 우리 국민의힘의 신범철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료 파업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판정 승으로 끝난다. 이렇게 하는 예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의대 정원 2,000명을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전국 대학으로부터 의대 정원 접수를 받아보니까 훨씬 더 많은 인원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2,000명보다도 더 많은 3,401명을 증원해달라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밖으로는 반대하지만 내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의대 정원이 아주 필수적이다. 이거를 의과대학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 점에서는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판정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결국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로남불 형태가 최고의 대한민국 지성집단이라고 하는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심한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화영 재판이 오늘 속개가 됐는데요. 여기에서 검찰이 지난 그동안에 이화영이가 검찰 진술에서 밝혔던 내용, 대북, 그러니까 방북 문제, 그 다음에 이 송금 문제, 이거 전부 다 보고를 했고 이재명이가 전부 다 알고 있다. 요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스스로 검찰이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이재명이 끝난 것 같습니다. 끝났어요. 이거 하나로. 그래서 이화영 재판에서 오늘 이 검찰의 이 조서 내용의 공개, 아주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오늘 조국하고 이재명하고 손을 잡았어요. 협력과 연대를 한다. 근데 실질적으로도 그럴까요? 예, 여하간 오늘 외형적으로는요, 이 연대한다라는데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자세하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맨 먼저 지금 이제 상세한 보도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자, 서울에서는 말이죠, 대구 달서 여기에서는 이제 유형하 변호사, 강남병에서는 고동진 이 두 분이 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월강 소나타, 그야말로 이 아부의 귀재, 이 박경미가 공천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 박경미와 고동진 간의 대결이 이루어진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유영하 변호사가 이렇게 이제 공천을 이제 결국은 받게 됐는데요.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어쨌든 간에 이거 뭐 이 공천도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자, 오늘 말이죠. 이렇게 이제 공천을 받은 것은 그동안에 뭐 유일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제 끝까지 의리를 지킨 사나이가 바로 유영하 변호사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좀 정책적, 이 정무적인 배려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거 이 정도 배려한 걸 가지고 이거를 비판한다. 그러면은 뭐 이재명의 공천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아예 무효화시켜버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달서갑 유영하 변호사가 단수 공천을 받았고요. 그리고 강남병에는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 뭐 인재로 영입됐죠. 그리고 지금 서초 의뢰에서 지금 신동우 앵커가 이제 전략 공천을 받으면서 재배치 대상이 됐던 박성중은 경기도 부천 을에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부천 을. 그리고 평택을에는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 그 다음에 시흥을에는 김윤식 전 시흥시장. 그리고요, 지금 이제 한정민 전 삼성전자, 제가 또 그랬잖아요. 화성을 뭐 6명이 경합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 한정민 이 연구원이 전략공천을 받을 것 같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예측한 대로, 전망한 대로 한정민 전 삼성전자 연구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고강철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 제주도 갑은요, 고강철 지금 보좌관이 전략 공천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남갑에서는요, 이 김기윤 경기도 교육감 고문 변호사고요, 윤한채 예부후보 이용 의원이 3인 경선을 치르게 됐어요. 자, 3인 하남갑에서 이용 의원은 이제 윤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했었죠. 예.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강남갑을 비롯한 5개 선거구에서는요, 국민의힘이 국민이 공천 후보자를 추천하는 국민공천을 실시한다. 그래서 국민공천 대상자는요, 강남갑과 을, 대구 동, 북갑, 그 다음에 울산 남갑 이 5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남갑을 제외한 국민공천 실시 지역은 딱 3곳인데 유성걸 대구 동구갑, 양금이 대구 북구갑, 이채익 울산 납갑 의원의 지역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정영환 공관위원장은요, 그야말로 공관위는 국민공천 메인 컨셉을 국민이 추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의미의 국민추천 프로젝트로 정했고, 국민과 함께 길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지원자들을 위해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심사료도 없고 제출 서류를 최소화해서 진입 장벽이 거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추천 프로젝트는요, 일반 공천 원칙과 같이 도덕성, 사회 기여도, 면접과 같은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하고 데이터 공천에 기초해서 심사와 면접을 투명하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국민공천, 이 국민추천 프로그램이 이제 과연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지켜볼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지금 이제 오늘 발표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천안에서 급격한 민심의 변화를 읽을 수 있어요. 바로 이러한 변화 때문에 이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천안을 방문해서 바람몰이에 나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역대 어느 선거에서도 이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그랬잖아요. 충청의 신임을 받지 못하고서는 이길 수 없다. 특히 충청은 치우치지 않고 냉정한 민심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그래서 잘하면 잘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평가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천안을 왔다. 이렇게 이제 밝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천안의 경우에는요, 충청 지역 중에서도 민주당 세가 가장 강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지난번 총선에서는요, 이 민주당이 세석, 가불병 모두 석권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변화가 지금 상당히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론조사업자인 한길 리서치가 조사를 해봤어요. 천안신문 의뢰로. 자, 조사를 해봤더니요. 신범철 국민의힘 후보가 46.7%고요. 46.1%. 그리고 민주당 현역인 문진석 후보가 34.2%. 그래서 뭐 오차 한참 바뀌죠. 12%나 리드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4년 전에는요. 신범철 후보가 불과 1.4%포인트 차이로 아주 아쉽게 분패한 곳이 바로 이 천안 갑시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번 지난 2월 초선까지만 하더라도요. 여론조사에서 이 문진석 의원이 앞섰는데 최근 한 달 사이에 여론이 확 뒤집어졌다. 그리고요, 정당 지지율마저도 우리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 그래서 정당 지지율 앞서죠, 후보 지지율 앞서죠. 요 한 달간만 잘 여론 관리를 하면은 국민의힘 승세가 확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이 정당 지지율이 무려 한 9% 정도로 지금 앞서고 있어요. 그리고 천안 갑수의 경우에는요, 2000년도부터 20대 총선을 제외한 단 한 번도 국민의힘이 이기지 못했던 절대 험지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 한동훈 바람을 계기로 해서, 그리고 이제 인물론에서도 보면은 신범철 후보가 뭐 문희석 후보를 크게 앞서죠. 예. 여러분들 그리고 뭐 이 종편 이런 데서 신범철 후보의 이 외교안보에 대한 식견을 충분히 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지금 민주당 현역인 이정문하고 아직 국민의힘에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천안 병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접전으로 나타나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기대할 만하다. 예, 요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신범철 후보, 신범철 후보 얼굴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도 있을 테고요. 그동안에 워낙 이제 언론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참고적으로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갔을 때 이제 제일 지근거리에서 이제 모시고 다녔죠. 왜냐하면 뭐 천안갑의 이제 후보이기도 하고요. 이미 전략 공천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왼쪽에 이 안경을 쓰신 분이 이제 신범철 후보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 천안의 민심이 급변하고 있다. 요 내용은 이 정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중요한 것이 이제 이화영 재판이 오늘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오늘 재판은 그동안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화영 이 재판의 부장판사인 신진우 판사는 금년대 인사 이동이 됐는데 재판 이걸 마무리를 위해서 이 잔류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배석 판사 둘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간이 절차를 통해서 이 공판 갱신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공판에서는 말이죠.
검찰의 서증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서증 조사를 통해서 이 검찰에서요, 그동안에 2023년도 작년이죠. 6월부터 있었던 이화영의 진술서 내용을 전격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말이죠. 이 핵심은 뭐냐? 북한 방북하는 거를 이재명이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알았다. 다 보고했다.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재명의 의중까지도 전부 다 검찰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진행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이죠. 검찰에서 이런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대북 송금 문제가 이제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 유병훈 판사도 말이죠. 부지사가 하는 일을 지사가 모를 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부지사가 방북이라고 하는 민감한 이슈를 다루면서 지사한테 보고를 안 하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충분히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방어권은 좀 보장할 필요가 있겠다. 왜? 여전히 조금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유창훈이가 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검찰이 공개한 진술서 내용을 보면은요, 우선요, 검찰이 묻지도 않는데 자발적으로 먼저 이거를 진술한 겁니다. 이런 점에서 상당한 신뢰성이 있다. 그리고 이 진술이요,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 보도를 보면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강압에 의해서, 회유에 의해서 김성태 말만 듣고 압박을 했다. 그래서 사실이 다르게 진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이제 기조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측에 이게 거짓말인 것이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변호인도 충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변호인이 있었다. 그 다음에는 이화영이가 스스로 자백을 했다. 이런 점에서 이런 법정 증거 능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검찰에서 공개한 내용을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먼저요. 2023년도 6월부터 이제 진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검사가 먼저 묻지도 않았는데 이화영이가 먼저 얘기하기를 이재명이가 내가 보고했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 9일자부터 8월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내용이 쭉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개 내용, 6월 9일자 진술 조서 내용입니다. 자, 김성태가 이재명 방북을 위해서 북한에 200만 불을 보내고 계약서를 쓰는 등 일이 잘 된 것 같다. 그리고 2020년도 초에 방북이 성사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을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이게 최초의 진술 자백입니다. 자백 진술입니다. 당시에는요, 이 변호사가 누가 있었냐? 설주환 변호사. 이 법무부인 해광 변호사라는 거죠. 예. 이 설주환 변호사가 동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월 9일 이게 최초 진술이고요. 6월 14일 날 검찰 조사에서는 이화영이가 뭐라고 언급했느냐? 이 현대아산과 같은 기업이 껴야만 방북이 잘 될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어요. 자, 그래서 현대아산과 같은 기업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서요, 방북 비용에 대해서 이재명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변호인 동석하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다라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해광 변호사들이 계속 동석을 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강산 관광사업, 그다음에 정주영 방북 이런 걸 때 현대아산이 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는 현대아산 같은 역할을 누가 하느냐? 쌍방울이 한 게 좋겠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변호사 없이 진술하게 될 경우는 나중에 법정에서 또 이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예. 이러니까 내가 변호사 있을 때 얘기하겠어. 그래서 분명히 이 진실을 얘기하겠다는 이화영의 의지를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6월 18일 날 이 검찰 조사에서 이 법무법인 해광 변호인 동석하에 진술이 이루어집니다. 뭐라고 진술하느냐? 김성태가 방북 비용을 알아서 전부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이재명한테 다 보고를 했다. 그리고 제가 국제대회를 마치고 이재명에게 보고 드렸고 김대중 방북 당시에도 현대아산 예를 들면서 기업을 끼워야 방북이 수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재명이도 잘 진행해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어요. 그러니까 현대아산이 말이죠. 이 정주영 방북을 경험을 계기로 해가지고 김대중 방문에도 돈 4억 달러를 내줬잖아요. 그러던 바람에 이 현대아산의 정 회장이 극단적 선택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업이 껴야만이 이재명의 방북도 잘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이 대기업을 낀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북한이 요구하는 이 돈, 그렇죠. 충성자금 이거를 얼마든지 도와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이재명이나 경기도가 도와주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기업이 도와주면 이게 자금 세탁 같은 거지 용이하다는 것을 북한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도 잘 진행하면 좋겠다라고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내 방북 잘 좀 추진해 이렇게 승인하고 명령을 내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지시하는 거나. 예. 그리고 또 3일 후인 6월 20일하고 22일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는요. 이재명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방북 비용 대납을 내가 부탁했다. 쌍방울한테. 그래서 쌍방울은 김성태가 북한의 송명철하고 방북에 대해서 논의할 때 북한 측에서 최고 수준으로 의지해 주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8월 8일 날 자필 진술서에서는 뭐라고 돼 있느냐. 그간의 해광 변호인들은 이화영 입장에서 재판을 진행해 왔다. 두 변호사는 진실만 말하기를 강조했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기재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변호인들 입회하에 그러니까요 진실만 말하기를 강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화영은 진실을 얘기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느닷없이 당시 이화영이는 말이죠. 이 자백 진술이 검찰의 회의 압박에 이루어진 허위 진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왜? 이때 이재명이가 이 박찬대 최고위 의원을 갖다가 급히 밀명을 내려가지고 이화영의 부인을 만나고 이화영이 대신 지구당을 관리했던 이유일을 만나서 지금 이화영이한테 이거 압박에 의해서 회의에 의해서 거짓말 진술했다고 네가 옥중에서 옥중 자필 이 진술을 써라. 이렇게 압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서 검찰은요, 이러한 진술이라고 하는 거, 지금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쭉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용, 이거는요, 검찰에서 회의와 딜을 해서 허위 진술한 것으로 의혹 제기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누구의 강요나 회의로 진술한 게 아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진술을 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화영이는요, 지금까지도 그 당시 이재명 측에서 세게 압박을 하니까 그대로 지금 현재까지도 말이죠. 이 검찰의 압박 회유 때문에 이 사실과 다르게 이재명이한테 보고했다라고 거짓 진술했다라는 의견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또 이제 12일 날 다음 주가 되겠죠. 또 다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제 검찰 측에서 신청한 기재부 공무원의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재판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북과 관련된 재판은 빠르면 4월 말 이전, 조금 늦으면 이제 5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이제 판결 선고가 임박해 있다. 이런 법조계의 해석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는 이제, 이 의료, 지금 파업과 관련해서요, 사실상 윤 대통령의 승부수로 판정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커져가고 있다. 왜? 2,000명 증원은 터무니없다. 그래서 4,500명만 증원하라. 이게 이제 의료계의 기본, 지금 주장이지 않습니까? 기본 충돌 지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말이죠. 각 대학 정원 신청을 받아봤더니 의대 정원 신청을 받아봤더니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빠른 시간 안에 말이죠. 이 관련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복지부하고 교육부 그리고 이제 의료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서울 소재 8개 대학에서 365명, 경기 인천 소재 5개 대학에서 565명, 그래서 수도권 대학 13개가 총 930명 증원 신청을 했고요. 비수도권 대학은 27개 대학인데 여기에서 2,47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작년 11월 달에 이 기초조사할 때 그 증원 신청 규모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규모라고 해요. 그 당시에요, 작년 10월 27일에서 11월 9일까지 실시했던 사전조사에서는요, 최소가 2,151명, 최대가 2,847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 받아보니까 그보다도 600명이나 더 많은 3,401명을 지금 증원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인데 이거는 지역의료하고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게 아니냐.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 정부가 최대한 증원이 가능한 규모가 2,000명인데 2,000명 증원보다도 1,400명이나 더 많아요. 그래서 별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냉정하게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까지 와 있는데 이걸 보면 의료계의 집단 시위 파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예. 내로남불의 전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의대 이제 전공의들을 지금 이제 법대로 처리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요, 이미 이제 지금 정부 당국에서는 지금 이제 오늘부터요,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면허 정지를 집행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어제 3월 4일까지 전국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해 봤더니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8,983명, 90%에 달하고요.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년차에서 4년차까지가 9,970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의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처분에 따라서 이제 법적 조치가 들어가는 거고, 면허 정지가 되면은요, 면허를 이 복구하는 절차도 까다롭게 하겠다. 원칙대로 하겠다. 자, 그런 지금 이제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삭발식, 지금 이제 이러니까 대학 내 이제 반발이 세지고 있어요. 삭발식도 있고 또 학생들은 동맹휴학을 하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거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조국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지금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조국이가요, 조국혁신당인데 이재명이를 예방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요, 협력과 단결, 연대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국은 이제 범민주진보진영의 민주당이 본질이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신생전당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과 검찰 독재 조기 중심으로 해서 가장 앞장서서 싸우겠다. 그리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현재 대한민국의 질곡을 헤쳐나갈 동지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의지는 있어도 조심해야 하는 캠페인을 담대히 전개하겠다. 이게 무슨 캠페인이냐? 검찰 독재 조기 종식, 김건희 씨를 법정으로, 검사장을 직선으로 이런 구호를 쭉 열거해 놓고 범민주진보 유권자들을 모두 투표장으로 나가게 하겠다. 이 조국은요, 이 선동을 해서 투표를 많이 독려하도록 하겠고, 민주당은 넓은 중으로 나가서 중도표, 합리적 보수표까지 가져와서 지역구에서 1대1로 승리하라. 그리고 조국혁신당을 딛기 위해 투표에 나오는 국민들께서 다른 지역구 표를 국민의힘에 주시겠냐.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이재명이는 뭐 축하한다. 그리고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시자. 그 중에 조국혁신당이 함께 있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사과 한 개 만 원 하는 혹시 전대날이 할까 걱정이 하는 이 나라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려하는 이 한심한 현실을 반드시 고쳐 나가자.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은 2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을 극단적으로 퇴행시킨 윤석열 정권에 있다. 그리고 모두가 단결하고 하나의 전선에 모여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끝내는 국민적 과제에 함께하길 기대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10분 정도 비공개리에 또 대화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 비공개 대화에서는요, 이번 총선 승리가 절실하다. 그래서 두 당이 연대하고 협력하자. 이런데 방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지 가네요. 그리고 이제 지역구 연대관에서는 구체적인 의견은 없었다. 이렇게 양쪽 대변인은 밝히고 있어요. 자, 어쨌든지 간에 말이죠. 조국혁신당은 지역구 후보는 내지 않을 계획으로 있고 오로지 비례정당만으로 출마를 해서 범야권 투표 동력 역할을 한다는 것이 조국의 구상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조국이 끼어서 정말 조나땡이 또 되는 거겠죠. 예, 그런 이 역풍을 우리가 세게 불러일으켜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